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브에서 경영처 홍보를 담당하고 아지트 TF팀을 맡고 있는 한도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은 아지트 교육에서 iOS 버전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과 웹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웹과 앱에서 차이가 있고 또 안드로이드하고 iOS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서 같이 아지트 어플 켜서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게요. 이제 이렇게 키면은 아래 하단에 피드, 그룹, 대화, 알림센터, 더보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드의 오른쪽 맨 위에는 프로필이고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예전 페이스북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피드는 참여한 그룹의 게시물이 시간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 작성 기준이 아니라 업데이트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댓글이 올라오면 가장 상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피드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룹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참여 중인 그룹과 참여 가능한 그룹으로 이렇게 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왼쪽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은 그룹 초대장입니다. 누군가가 그룹으로 초대를 하면 여기 알림이 뜨게 됩니다. 여기 상단 오른쪽에는 플러스 버튼은 그룹 개설 버튼입니다. 그러면은 그룹 바로 참여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음, 이제 각자 본인에 해당되는 스터디나 프로젝트 팀 아니면 필장 그룹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진, 일정, 요청, 멤버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근데 멤버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그룹의 회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고 초대가 안 되어 있는 팀원이 있다면은 꼭 팀장분들께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초대를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팀원들이 꼭 참여해야 되는 그룹이 생긴다면 팀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초대는 제가 이 그룹 마스터가 아니라서 다른 그룹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멤버 들어가시면은 그룹 초대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웹과 차이점이 아지트 자체에서 초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톡으로도 초대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지트가 카카오에서 사용하는 협업 플랫폼이라 그런지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게시물도 전부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참여 가능한 그룹을 보시면은 본인께서 참여하지 않은 그룹일지라도 그룹의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남기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같은 분야의 스터디를 하고 계신다면 한 번씩 구경하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뉴스레터에서도 보셨듯이 비공식적인 그룹이 몇 개 생성이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그룹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또 이제 새로운 가산점 정책으로 그룹을 개설하시면 출결 점수 5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룹 개설은 문의 요청 아지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이렇게 글 작성 눌러서 양식 중에 그룹 개설 요청 양식을 선택하고 개설하고 싶은 그룹에 대해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이따 요청 양식에서도 알려드릴 텐데 작성하면 요청 상태일 겁니다. 이제 그룹 개설 요청한 운영진 중 한 명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진행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진이 그룹 개설하게 되면 완료 표시로 바뀌게 되고 댓글로 이제 가산점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이 그룹들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룹이 저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그룹이 많으면은 알림도 많아질 테고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먼저 그룹별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보기 탭 가시면은 보입니다.
알림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게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이제 그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카테고리 관리가 가능한데 이제 모바일은 좀 제한적입니다. 카테고리 설정은 그룹 카테고리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그 순서가 바뀌질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웹에서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 그룹에서 글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글 작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하단에 이거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어떤 양식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골뱅이 하나는 개인 멘션이고 두 개는 팀 멘션.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일정 등록부터 볼게요. 이제 이렇게 스터디 일정을 편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참석자를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터디 일정 등록할 때 굳이 웹에서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등록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모아볼 수가 있는데 웹과 다른 장점은 이 일정들을 본인의 내장 캘린더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꽤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정 내보내기. 네, 다음은 요청인데요. 아까 그룹 요청하실 때 해보셨죠? 이것도 전부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네, 스터디나 프로젝트 그룹 내에서는 팀원들끼리 요청사항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발표 자료 준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능은 요청 사항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고, 또 어떤 요청이 이렇게 진행 중이고, 어떤 게 이제 완료가 됐는지, 이제 시각적으로 한눈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표입니다. 이제 투표 같은 경우도 자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터디 일정, 뭐 선택 한번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팀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 양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글 양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웹과 다른 거는 노트 기능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열람할 수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웹에서 노트가 작성된 건데 이렇게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GitHub를 그룹에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반기 스터디를 살펴보니까 GitHub를 이용한 팀이 있던데 방법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itHub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글을 직접 써볼게요. 글 스타일 지정인데요. 아이폰의 경우는 스타일을 수식으로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긴 한데 나중에 쓰다 보면은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스타일 지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근데 아마 그 다들 그 드래그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하시는 게 익숙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폰 유저라면은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주 쓰이는 것들이라도 숙지를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샵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 샵 두 개를 하면은 소제목. 이거는 그 드래그 했을 때 큰 제목은 H1이고 이 샵 두 개 소제목은 H2입니다. 이제 이거는 볼드체 두꺼운 거. 이제 별로 이렇게 감싸주시면은 볼드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언더바로 감싸주시면은 그 기울어진 거 이탈릭. 네. 그리고 이제 물결 표시로 감싸면은 취소선. 그리고 이거는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 이거 이렇게 대괄호로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 안에 X를 넣게 되면 체크가 된 체크박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부등호를 하고 스페이스 누르면은 그 파란 박스입니다. 파란 박스. 파란 박스. 한 줄 더. 이건 줄마다 입력해야 됩니다. 응용해서 파란 박스 안에 응용 버전 체크박스를 넣었습니다. 파란 박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되게 아이폰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코드를 입력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있는 기능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기호 가셔서 이 어퍼스트로피라 해야 되나요 이거? 이거를 길게 누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꺾인 이 버튼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코드고요. 이제 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 대괄호 안에 이제 링크를 걸 텍스트를 입력하면 옆에다가 링크 주소를 음, 네, 이렇게 가로 닫아주시면 이게 링크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다면은 이제 그 이미지 삽입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첨부 파일을 이제 이거를 첨부를 하면은 여기 숫자 1 보이시죠? 이게 첨부 파일 개수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본문 삽입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내가 지금 커서를 둔 거기에 본문으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파란 박스 앞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커서를 두고 본문 삽입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그 그룹 그 알림 설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룹 글 올라오는 알림을 이제 꺼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은 알림이 안 가니까 항상 이렇게 멘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글을 작성 중일 때는 이게 바로 스타일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게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으로 대화 기능인데요. 대화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네, 대화를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대화를 이렇게 초대를 누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단체 톡을 보내려면은 여기서 여러 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네, 이렇게 되면 단체 채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웹에서 지원하는 그 이 글 참여자와 대화 기능은 모바일에서 안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웹에서만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북마크는 그 여기 더보기 가셔서 프로필에 들어가시면은 세 번째 탭에 북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북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이 표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온라인이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쪽으로 흐른 방향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온 오프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섞인 블렌디드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교육 분야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신입사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신입사원 연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그냥 뭐 프로젝트와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삼성, 현대그룹 같은 우리나라 선도 기업들은 이미 비대면 교육 시스템과 협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기업들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업무 면에서도 이제 뉴노멀은 재택근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준비가 된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은 지금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비대면으로 일하고 교육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일을 진행하고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제 그건 저는 분명히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동아리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못 한다는 것에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프라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도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지트라는 플랫폼을 도입하였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시국이 변화하면서 저희 운영진도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회원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회원 여러분들이 더욱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회원분들끼리 소통이 될 수 있고 프로젝트 뭐 스터디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운영진의 마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지트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교육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